네, 안녕하세요. 자, 올해 1월 8일 날 이제 제가 개강을 하는데요. 오늘은 1월 8일이 아닙니다. 예. 오늘은 좀 앞에서 선생님들에게 오리엔테이션을 미리 촬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첫 번째 강의는 대외적으로 이제 오픈돼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올해 제가 시스템을 대폭 강화를 하고 바꿨다라고 이제 앞서서도 뭐 설명회라든지 영상을 좀 찍었는데, 오늘은 이제 실제 재 수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해 드릴 요소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우리가 과거하고 가장 달라진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직전 해까지는 관리반이라는 개념을 좀 운용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강생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 소외를 좀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강생분들도 소중하지만 뭐 관리가 사실 인강생분들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인강생분들이 관리반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개인의 성향상 자기가 스스로 혼자 하셔서 뭔가 해결하는 걸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타인과의 협동을 통해서 해결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소극적이고 소심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인강생 분들 중에서 무조건 관리반을 참여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출제 경향이라든지, 앞서서도 이제 제가 출제 경향이 바뀌고 있다, 최근 2개년 사이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거,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볼 때 왜 좀 우리가 공부를 해도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가, 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지점을 이제 우리가 극복하려면 사실은 관리반이 제 생각에서는 최고라고 봐요. 그래서 관리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개인이 프레스를 할 수 있죠. 우리가 개인이 뭔가, 저는 이제 뭐 PT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조금 제 입장에서는 돈이 아까워요. 왜냐면 그냥 제가 하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들이, 트레이너가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트레이너 분들이 옆에서 PT 하시는 걸 보면 혼내요. 어제 뭐 먹었냐?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그러니까 보통은 이분들이 해주신다는 게 어떤 뭐 이렇게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잘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디를 더 집중적으로 하라 이런 안내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체적으로 제가 보면은 운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셔서 좀 운동을 하게끔, 뭔가 이제 의지가 조금 약하니까 그거를 이제 하다 보면 또 힘들잖아요. 어떤 무게가 올라가면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조력을 해주면 그게 넘어가져요. 그렇죠? 네, 넘어가집니다. 그래서 PT라고 하는 게,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건 정의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지치고 슬럼프가 오고 하기 싫어요. 그리고 부담스럽고 성질나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수험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공부하고 차이가 있다는 게 뭐냐? 수험은 반드시 공부를 한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느 지점에서 지금 서 있는가. 그죠? 이거를 점검하지 않으면 뭐 2개월 공부하고 까먹고 2개월 공부하고 까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뭐 9, 10월 달에 강사가 만들어준 모의고사나 보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을 방지하려면 관리반이 되게 중요한데, 이전에는 관리반이 이제 현장에서만 중시가 됐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인데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관리반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현장에 와서 진행하는 관리반이 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 쪽은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하고, 무엇보다 제가 다 컨트롤이 안 돼요. 예. 실제로 인강생분들이 직강생분들에 비해서 3배나 많아요. 예. 음. 3배는 약전이 한 많게는 한 5배까지. 예.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실제로 직강생분들에 비해서 인강생분들의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쪼끔은 더 적극성을 띠고 있는 직강생보다 관리도 힘들고, 그죠? 양도 많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제 직강으로 오시는, 현장에서 토요일마다 오시는 참여하는 인원들과 이제 직강이 아닌 그냥 온라인으로만 접근하는 사람들의 관리 차원의 어떤 무게감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체적으로 인강으로 들으시고 일부 선생님들만 현장에 토요일 날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 강의는 전원이 인강생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전원 인강생인데 현장에 와서 관리를 하는 분들과 그러지 않고 집에서 이제 인강으로만 수강하시는 분들을 위한 저희 어떤 시스템의 안내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수강생 분들은요, 인강으로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결정은 이제 관리반이죠. 관리 체계를 내가 현장에 와서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 집에서 할 것인가.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어요. 조금 라이트하게 갑니다. 인강은 조금 라이트하게 가고 직강은 좀 헤비하게 가요. 그러니까 나는 좀 더 올해 합격 가능성을 더 높이고 싶다. 헤비한 게 맞죠. 좀 헤비한 게 맞고, 나는 그런 거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다. 그리고 뭐 솔직히 내가 그거를 잘 해낼 자신이 없다. 솔직히 이게 제일 정답이죠. 그거를 이제 강사와 함께 부대끼면 잘 해낼 자신이 없다. 이러신 분들은 온라인적으로 하고, 나는 남들하고 뭘 하는 거 자체 싫어.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인강만 들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강의 신청했다고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을 인지하셨으면 해당되는 부분을 잘 신청해 주셔서 한 주씩 딜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도 나가고 그 진도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니까 스터디도 하고 점검하려면 한 주씩 밀려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마이너스인 거죠. 그런 분들 좀 기다리셔야 돼요. 앞에서 이미 1, 2주간의 인터벌을 주고 있는데 중간에 와버리시는 거야. 한 달 뒤에 와버리시고 2월에 오시고. 항상 본인이 그 페널티를 지고 간다.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가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학원이 어떤 부분에서 학교 같았으면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죠? 학기가 있으면 그 학기 중간에 누가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지.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어떤 그런 관리를 중시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롤링하듯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관리반보다는 그렇죠. 강의에 더 집중하는 게 맞으실 것 같고, 이제 관리반 같이 뭔가 좀 내가 그 시스템 안에서 좀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기를 잘 지키셔야죠. 그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 분기를 잘 지키셔서 그때 딱 들어오셔서 함께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본인이 페널티를 가져가셔야 된다. 안고 가셔야 된다. 이 말씀 드려요. 그래서 갑자기 뭐 1월 말에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뭐 관리반 언제요? 선생님 저 뭐 다음 달도 하고 싶은데 뭐 저는 그냥 지금 좀 꽂아주면 안 돼요? 그런 무책임한 발언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로 좀 빠르게 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여기 표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자, 이 부분에 이제 보시면 관리반을 이제 운영해 드리죠. 관리반을 운영해 드립니다. 자, 우선은 가장 우선시되는 현장 관리반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드릴게요. 현장 관리반을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도 신청을 하신 분들이 이미 계세요. 앞으로 신청하시겠는데, 격주로 진행이 됩니다. 격주로 진행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스터디를 하긴 하는데, 격주로 얘를 이제 온, 오프라인 나눠서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요때는 현장을 오시고요. 1월 17일, 요때는 현장을 안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현장을 오시고, 이때는 이제 주로 오셔서 저랑 같이 이제 오전에 하프모사를 응시를 하고 해설을 듣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스터디를 진행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터디가 명확해요. 무엇 할지가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할지 문학을 할지 그 다음에 리터러시 화법을 할지 요거를 좀 정해놓고 이 신청을 복수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시부터 3시까지는 화법, 3시부터 4시까지는 현대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현대시만 하겠다. 그러면은 밤 늦게 먹고 오셔도 되고요. 오후에 오셔도 상관없어요. 뭐 오전. 어차피 모든 하프 모의고사는 직인강생 구분 없이 모두 다 해설 강의와 문항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항지를 다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 만약에 현장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불이익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현장에 오시면 강사가
여러분들의 학습 태세나 질문, 가장 중요한 거죠. 질문을 받아주고 순회 지도를 해요. 순회 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를 할 때 하는 동안 제가 이제 순회를 하면서 순회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강사가 입회하에 진행되는 스터디인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강사가 입회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주 정도는 오셔서 스터디를 하고요. 다른 한 주는 제가 이제 과제를 드릴 거예요. 그 과제에 맞춰서 또 줌으로 줌 화상 회의를 통해서 스터디를 진행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단 그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제가 그걸 확인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장 관리반의 가장 큰 변점은 바로 강사가 입회하에 여러분들을 확인한다. 이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강사의 어떤 입회하에 이루어지는 활동은 현장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은 강사가 입회하지 않아요. 그 대신 요때는 이제 안 오면은 저는 뭐냐 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제가 기출사를 촬영을 할 거예요. 기출사. 그래서 기출사 강의를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다가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입증이죠, 입증. 한 주 동안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데 과거에 기출사에서 다루었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통해서 복습 겸, 그죠?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도 진행을 하고 그 뒤에 시간을 오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그 오지 않는 시간 동안에 제가 하나의 추가적인 기출사를 좀 입증하는 시간을 가져줍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사를 통해서 또 학습을 하되 문제는 이제 기출사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출처를 어떻게 문제화했는가를 엿볼 수가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상황학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학습을 하지 않고 그냥 노트 정리해서 외운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볼 수 없어요. 시험을 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뼈저리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강의를 들어도 왜 그 결과는 다를까? 상황학습에서 누군가 이걸 성장하면 빨리 끝나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 일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가장 중시하는 상황학습. 그래서 그 상황학습에서 줄글로 되어 있는 교재와 그 교재 출처라고 할 수 있는 전공서적들을 충실히 공부를 했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공부를 한 것을 바탕으로 기출사에 대한 입증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뭔가 이렇게 밸런스를 잘 갖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현장에서 오셨을 때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과제죠. 프로젝트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관리반 프로젝트의 강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조금은 버틸 수 있다고 봐요. 군대로 따지면 해병대죠. 본인이 자원 입대했으니까. 그런데 인강생반은 그냥 병이라고 봅니다. 그냥 끌려온 거죠. 본인이 자원 입대한 게 아니라 끌려온 자대를 치유하던 군주하고 군사하고 이제 자기가 자원 입대한 특전사나 이런 해병대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해병대에 준하는 입소식을 해서 뭔가 정말 전투적인 어떤 훈련을 더 해야겠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강생으로서 관리반을 참여하는 것과 직강생으로서 관리반을 참여하는 게 뭔 차이냐? 돈 한 푼 더 내는 거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청을 했었을 때 직강생분들은 제가 얼굴을 좀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입회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빡빡하다. 그리고 안 해오면 안 된다. 그리고 결석을 한다든지 용납 안 된다. 용납 안 됩니다. 바로 아웃이에요. 내보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이걸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오시면 되고요. 신청은 복수로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3, 4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복수로 나는 이제 독서 교육만 할 거야. 난 한문총도 보고 싶어. 이런 목적을 두고 하시면 돼요. 이거의 장점은 여러분이 싫든 좋든 6개월이 지나 있으면 2개월이 지나 있으면 얘를 다 끝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잘 하기 않고 힘든 거를 여기에 기대면 끝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강을 하면 온라인 이제 채팅방,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오픈 채팅방을 공지할 겁니다. 비밀번호 겁니다. 외부인들이 자꾸 들어와요. 비밀번호를 안 걸면 외부에 도대체
학원 직원인지 아니면 조교인지는 모르겠는데, 강사 조교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들어오셔요. 들어오셔 가지고 뭔가 이렇게 확인하고 가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막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걸어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해서 다 실명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실명.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제가 좀 몇 개를 만들 텐데, 우선은 현장 관리반 오픈 채팅방, 그다음에 인강생 분들이 주로 활동하는 관리반 오픈 채팅방, 그리고 여기 보이죠? 초수생들. 그러니까 N수생들 말고 초수생들만 들어오는 오픈 채팅방. 총 3개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현장 관리반. 두 번째 뭐라고요? 온라인 수강생 관리반. 세 번째 뭐라고요? 초수생만 들어올 수 있는 관리반. 자, 이 3개의 오픈 채팅방을 개선해 놓고 비밀번호를 각각 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반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입시를 그냥 하시면 돼요. 수강 신청과 별개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럼 이 오픈 채팅방은 도대체 뭘 하냐? 제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드려요. 파일로 드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익하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교재를 사서 교재를 바탕으로 강의 들으면서 노트하고, 맞죠? 예. 그런데 저는 데이터를 드려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교재는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원서 말고, 아마 이제 들어와 보시면 알아요. 들어와 보시면 지금 여기서 대외적으로 얘기하기 좀 그런데, 들어와 보시면 금방 이제 제가 말하는 데이터가 뭔지 아마 오래 관리반을 하셨던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들끼리만 공유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파일들을 파일로 받아요. 제공받아요. 그래서 그 파일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는 건 다 똑같은데, 현장 관리반은 강사 입회가 이루어지고요. 온라인 관리반은 자체 진행입니다. 자체. 저는 이제 중계만 해드리고 가이드 안내 역할만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진행. 다만 그 자체 진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또 와야 되면 안 되잖아요. 눈치를 볼 사람이 필요하죠. 저의 패놉티콘 역할을 해줄 모니터링 요원 한 분씩을 그 방에다 꽂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의 모니터링 요원이 될 수도 있고 두 분의 모니터링 요원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는 관리반에서는 저의 모니터링 요원이 거기에 상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는지, 잘하고 계시는지, 질문은 뭔지,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보고를 저한테 해줘요. 그러니까 최소한 패놉티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제가 들어가진 않지만 저의 수족과 같은 모니터링 요원분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잘하고 계시는지를 관찰하고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어떤 분이 자꾸 물을 흐려요. 어떤 분이 자꾸 숙제 안 해와요. 어떤 분들이 자꾸 수업 시간, 스터디 와가지고 막 이상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를 과감하게 내칠 수밖에 없어요. 그 분의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그죠? 개별적으로 통지해서, 우리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안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죠? 하고 상담해보고, 만약에 거기에 제가 다른 분들의 분위기를 해친다, 그러면 과감하게 내칩니다. 저는 수강생분들이 자꾸 이제 고객들한테 왜 이러냐, 소비자에게 왜 이런 분들은 저는 솔직히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교육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사업적으로 얘기하면요, 합격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니드만 맞춰주면 되죠. 관리만 할 필요가 없죠. 강의로만 하면 되죠. 뭘 제가,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건 제 생각에는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를 무슨 사업가로 보고 내가 그거를 구매해서 사 먹는 소비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사 먹고 사 입는 것들이 정말 다 정직하게 아름다운 것들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안에 안 좋은 것들도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기치고, 부풀리고, 뭔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들 상업주의적으로 가는 게 결코 여러분들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결국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로 오지 말고,
대학을 다니실 때처럼,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처럼 좀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다음에 초수생분들은 따로 제가 신청을 또 받아요. 이분들은 또 따로 받아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는 거와 별개로 신청을 따로 받습니다. 들어오시면 이분들에게는 작년 초수생, 작년에 제 강의를 들었던 초수생분들 또는 N생들 멘토링을 좀 할 거예요. 멘토링이 뭔지 알죠? 선배의 어떤 동료가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N수생분들, 그래서 3수, 4수, 5수 하신 분들과 초수생분들은 아무래도 이 인지적인 격차가 커요. 공부의 시간이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초생들이 뭔가 그 흐름에서 좀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에이 질문해봤자 너무 무식한 질문이라고 또 욕하면 어떡해 하면서 피해간다든지. 그래서 뭐 우리가 사람 마음은 그죠? GPD라고 하죠. 근접발달 영역. 근접발달 영역에 비고치게 가장 강조했던 것은 강사나 교사가 아니에요. 선배. 방금 그 경험을 해서 성공한 선배. 그래서 멘토 시스템을 좀 갖출 생각이에요. 멘토 시스템. 그러면 저 멘토 시스템은 뭐냐? 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질문을 받아요. 저기는 질문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어라든지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그 멘토 하시는 분도 이제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멘토분은 저한테 또 검증받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질문 중에 초소라고 해도 날카로운 질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제가 답변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층위를 좀 나누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질문들은 멘토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이지 않는 것들은 멘토분들도 사실 저한테 배우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저한테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어가서 답변해 줄 수도 있고 일정 시간에 해줄 수 있고 저 초수생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별도 관리다. 예, 그래서 앞에서 했던 온오프라인 관리반과는 상관없이 별도. 선생님, 초수생들은 온오프 관리반은 못 아니죠. 들어가는데 별도의 멘토 시스템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많죠?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완전 달라진 거죠. 교육 내용도 많이 달라졌지만 시스템이 거의 180도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제 강의는 사실은 강의 내용에서 뭔가 임팩트를 더 살려서 변화진을 찾는 것은 사실 지금은 좀 무의미하다고 봐요. 이제는 뭐가 나올지 대충 다 보이거든요. 너 그게 잘났어? 네. 그러니까 솔직히 컨텐츠로는 자신 있어요. 컨텐츠 자신 있는데 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컨텐츠로는 자신 있는데 그 컨텐츠를 시험지로 보고 쓰고 그날 잘 하고 오느냐, 그거는 항상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메우기 위해서 관리반을 하는 거고, 계속해서 그 관리반에 또 사람들의 어떤 개별성을 고려했을 때 층위를 다양하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또 교육 과정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인지하시고 신청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반을 두 개로 나누는 거죠. 박노송이랑 강사와 입회하에 조금 더 처절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뭐 화법을 할래, 아니면 현대시를 할래, 1월 2월이니까, 아니면 뭐 의문호를 할래, 이런 것들을 좀 선정해 놓고 복수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이건 학원 홈페이지에서 받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온라인은 그럼 어떻게 하냐? 온라인은 학습량이 얘보다 적어요. 학습량이 이렇게 많이 해드릴 수가 없죠. 온라인은 자체적으로 좀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입회해서 진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할 때는 조금 프리하게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빡빡하게 하고 싶으시면 현장 오신 게 맞고, 조금 프리하게라도 하고 싶으시면 온라인 줌 관리반에 가셔서 하시면 되고, 관리반도 역시 똑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줌은 뭐 굳이 토요일 날 보자고 할 필요는 없죠. 선생님, 우리는요,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오후에 밤 9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조별로 제가 구성해 드릴 거기 때문에 몽땅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모든 관리반은 모든 별로 진행됩니다. 모든 별. 물론 이제 현장에서 오시는 모둠은 제가 구성을 해드리고 개인의 어떤 공부 이력이라든지 이런 거 구성해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온라인에서도 모둠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전수가 들어와서 진행되는 그런 스터디는 차후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뭐 질문 공청이나 이런 걸 해서 전수가 들어와서 줌으로 들어와 질문 마음껏 하고 뭐 물어볼 거 물어보고, 그죠? 보충 설명도 듣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만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관리반은 뭐 한 3 명에서 4 명, 3-4 명, 3 명에서 4명 정도 되는 인원들을 묶어서 진행할 거고 이탈되는 대로 또 누군가를 또 이렇게 집어넣어서 재편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모든 관리반은 한 달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아무리 제가 뭐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해도 중간에 무책임하게 이탈하시거나 좀 서로 감정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잘 중재해 드리기 위해서 한 달에서 2달 사이로 제일 좋은 건 이제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같이 합격하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모듬을 만들어 주면 그냥 처음에는 막 곡잘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예? 갑자기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픽 나가버린 분들 많아요. 되게 무책임한 거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소비자분들인데. 고객분들한테 잠깐 이리 와 보세요. 저기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면은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연구원이나 조교라면은 당신은 이러려고 내가 뽑았는데 진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데 아니 내 돈 내고 수강 신청하신 분들한테 무슨 제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진짜 교직에 가실 분들인데 그런 규율규범은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진짜 진심으로. 그냥 막 내 멋대로 살래요라고 하시면 학교는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 학교라는 곳은 관료적이고 규율규범이 굉장히 강조되는 곳인데 아니, 거기서 내 멋대로 하겠습니다. 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사업을 하셔야지. 교직은 타인에게도 그 규율규범을 잘 지켜라 라고 얘기해야 될 직업군인데 자기가 안 지켜? 내 생각에는 그건 교직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제 생각엔 결핍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진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맨날 생겨요. 맨날. 그래서 이제 참 강의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더라. 자리에 마음 맞는 사람들과 성과를 내는 것이 어차피 1차에서 그죠? 뽑는 인원이 많아봤자 한 600명, 700명, 600명 그 사이인데 올해도 한 150명 정도를 합격생을 배출했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 안에서 뭔가 운용된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솔직히 한 6, 700명 정도만 데리고 강의해도 제 생각에는 충분하지 않다. 1000명, 2000명씩 데리고 가면 돈을 많이 벌겠지만 솔직히 1000명, 2000명 데리고 한 100명 합격시키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은 우리 선생님들이 좀 정예부대와 같은 역할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은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과 맞춰서 협동하실 분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반에 무턱대고 들어와서 이기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책임지고 내칩니다. 말 안 듣고 자꾸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트러블 생기는 분들은 그냥 내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강의하고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환불하겠어요라고 하는 거 관리반하고는 전혀 문제가 관리반 나가서 어차피 그냥 강의 들으시면 되니까. 강의를 듣는데 도와주겠다고 관리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와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 그러면 강의만 듣는 게 맞죠. 그리고 나는 애당초 관리반 안 해도 되죠. 관리반을 안 해도 강의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하프 모의고사라든지 강의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말 그대로 서비스예요. 여러분들이 수강료를 내고 떳떳하게 요구하는 서비스고 지금 이거는 뭔가를 같이 해보겠다고 으쌰으쌰하고 있는 마당에 거기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총 3개 관리반에서 현장, 온라인, 그리고 초수생 멘토링 그 3가지에서 오픈 채팅방도 3개 만들 거고요. 이제 공지가 올라갈 겁니다. 비밀번호는 강의 자료실에 올라가질 거예요. 강의 자료실에. 그래서 강의 자료실 올라가고 또 제가 전체 문자로도 공지하러 할게요. 그래서 비밀번호 숙지하셔가지고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온라인 관리반과 초수생 멘토링에 가도 되고요. 현장 관리반과 초수생 멘토링 가도 됩니다. 현장 관리반과 온라인 관리반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선택하시고 현장 관리반도 나는 이제 다 할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껏 다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끝내야 되는 거니까. 본인이 여기서 안 하면 개인이 하셔야 돼요. 그럴 바에는 그냥 여기서 다 끝내고 가는 게 낫죠. 여기서 선택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좀 부담된다.
또 본인은 이제 뭐 학습의 양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2개월에 3과목이에요. 3과목. 3과목 선택이 복수로 가능하니까 선택 잘 하시고 해당되는 날짜에 오시면 돼요. 자, 우선 현장은 1월 10일이 현장에서 진행하니까 잘 기억해 뒀다가 1월 10일 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이 아닌 온라인은 아마 10일경 정도, 9일에서 10일경 정도 해서 제가 신청자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한 12일 정도 해서 그 조를 이미조 나눠가지고 저희 모니터링 요원들한테 배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이 방을 만들면 그 안에 들어와서 거기서 인사하고 제가 드리는 이제 과제 수행하면서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끌고 갈 생각입니다. 2개월 단위로 할 거예요. 뭐 2개월만 듣고 안 듣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좀 2개월 단위로 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바꿀 수 있고 선생님 저희는 너무 좋아서 계속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의사를 반영해서 그분들과 함께 쭉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고 별 말씀 없으시면 물은 갈아엎어야 신선하죠. 고인물은 썩어요. 그러니까 계속 물을 갈아엎어 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생들은 제가 좀 들어갈 거예요. 온라인 관리반과 다르게 초생분들 클리닝에는 제가 좀 들어가서 진행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가점검에 대한 활동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진도가 끝나면, 일주일 진도가 끝나면, 자, 그 진도별에 맞춰서 기입평과 형성평가가 제공됩니다. 자, 기입평가, 형성평가는 하프 모의와 모의고사는 별개예요. 형성평가는 조금은 단답식이거나 간단한 확인종 질문들을 드릴 거고요. 기입형은 빈칸 메우기형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빈칸 메우기를 앱으로 좀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앱 인증 단계까지가 한 달이 걸린대요. 그래서 앱을 활용한 기입형 대비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독립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고 대신에 이제 매주 여러분들이 이제 진도 나가면 그 진도 나간 만큼 하프 모의고사는 상관없이 집에서 편하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주로 온라인 관리만에서는 의무로 시킬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 요원들한테 제대로 답을 하느냐, 제대로 공부해 와서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가, 이거를 체크하라고 할 거예요. 무섭지? 무서워. 공부할 사람만 오라고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형성평가도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풀고 확인하고 기입형도 여러분들이 이제 서로 공유하면서 점검하는 그러니까 자기 점검 차원의 기입형과 형성평가 그리고 이제 하프 모의고사는 매주 그러니까 한 주 진도 나가고 한 주씩 딜레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교재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쓰던 교재는 이제 못 쓰니까 우선은 교재 내용에서 많이 제가 삭제했어요. 이제는 내용 컨텐츠 자체가 중요하지 않게 다가가는 것 같다. 그래서 워크북은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해드렸던 여러 시스템으로 대체가 됐기 때문에 워크북은 사실상 없어지고요. 교재 내용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신간이라든지 새로운 논의 내용을 좀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게 전폭 개정됐다는 말은 차마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편집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바뀌었고 일부 내용은 추가되고 많은 내용은 삭제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국어사를 합본시켰어요. 그러니까 국어사 내용을 현대문법과 합본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의를 들으면서 쫓아가기는 좀 불편하실 거예요. 솔직히. 작년 교재를 그대로 쓰신다면. 근데 내용이 막 80% 이상 바뀌었냐? 그건 아니에요. 내용은 80% 이상 바뀐 건 아니고 한 20%, 30%? 이 정도 바뀌었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래서 한 20, 30%. 원래 개정판이 그래요. 근데 개정판이라는 게 원래 뭐 전면 개정은 없어요. 부분 개정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재를 조금 더 양질의 편집된 책으로 보는 게 편하고 이쁘잖아요. 책이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교재를 좀 보시면 좋겠지만 선생님 저는 뭐 작년 교재를 그대로 쓰고 싶어요. 작년에도 샀는데 그럼 제가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 불편을 감내하고서라도 보겠다 하면 제가 뭐 말을 못하겠지만 저는 강의 때는 신강 교재를 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리 교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부분 개정에 편집이 달라졌고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문법과 국어사 쪽의 내용이 합본됐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또 매년 수업을 좀 바꿔나가고 수업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에, 어, 사실은 그냥 신간을 사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신간을 사라고. 다른 데이터에서 제가 이제 이익을 드리니까 교재는 되도록이면 좀 구매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예, 예전 교재 갖고 보는 것보다는 신간 교재를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뭐 오타도 있었고요. 예전 교재는. 그래서 오타 같은 거 다 수정했고 했기 때문에 오류나 오타. 그래서 신간을 가지고 보시는 걸 더 추천드린다. 교재 팔아먹으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얘기는 또 차후에 차차 얘기하도록 하겠고 관리반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신청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저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말 하시면 머리 아파요. 그리고 날짜 잘 확인하세요. 날짜 1월 10일이에요. 1월 3일이 아니에요. 1월 3일은 없어요. 1월 10일. 진도 나가야 하잖아요. 8, 9일 날 진도 나가야 되잖아요. 진도 나가고 1월 10일. 예. 그래서 1월 10일부터 진행할 거니까 그리 아시고 한 주씩 딜레이 된다. 10일 날 문제는 조금 평형이 돼야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제 현장 관리반 분들은 이제 조도 구성해야 되고 프로젝트도 알려드려야 되고 뭐 데이터도 공유하고 여러 가지 안내를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바빠요. 그래서 뭐 1월 10일 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는 줌으로 해요. 줌.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현장 또 오고. 부담도 많이 덜어드린 거죠. 작년에는 뭐 매주 하니까 그래도 합격하셨어요. 통영에서 뭐 4시간 뭐 50분씩 버스 타고 오신 분도 있고. 예. 제가 어디야 그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이 열의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렇게 하셨으면 합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힘들고 뭐 괴롭다. 그게 안 힘들고 안 괴롭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게 그만큼 경쟁력으로 보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정리하자면 관리반은 총 두 가지가 있다. 현장 관리반과 그다음에 온라인 관리반. 현장 관리반은 강사 2회, 온라인 관리반은 제 모니터링 요원들이 2회. 자, 선택하셔서 신청해 놓으셔야 된다. 신청 안 하시면 그냥 강의만 듣는다. 관리반은 정규 강좌가 아니라 강사가 제공해주는 부차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면 과감하게 내친다. 수강생으로서의 권리는 없다. 분명히 합니다. 수강생으로서 관리반에 대한 권리는 없어요. 그냥 잘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러면 돈을 더 내셔야죠. 관리반 수강료 더 내세요. 근데 저는 돈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반을 무슨 프리미엄 반이라고 해서 제가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 힘들면 같이 해요라고 하는데 와서 이기적으로 권리를 요구할 것 같다. 내칩니다. 강사가. 제가 꼴 보기 싫든 저를 뒷담화를 하시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내치겠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내치겠습니다. 저는 남아있는 분들이 합격하기를 바라지 그 한 분을 위해서 제가 무엇인가 남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생분들 많이 힘드시죠? 질문도 마음껏 할 수도 없고 질문량이 많아요. 공부한 사람일수록 개념어라든지 그래서 멘토링을 시켜드릴 겁니다. 멘토링. 자, 이 멘토링 분 아무나 제가 꽂아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멘토링 분들과 얘기하고 그 멘토링 분들께 제가 이제 좀 보고도 받고 또 필요하다면 제가 입회를 하고 또 제가 지금은 구상 중이지만 전체 전수의 질문 공청회를 위한 어떤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제가 줌을 활용해서 여러분들과 좀 만날 일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OT 겸, 이 OT예요. 그래서 OT 겸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뭐 신청 방법이나 문의는 저 말고 학원에 직접 문의하시면 바로 해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원 G스쿨 학원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신청 어떻게 합니까? 신청하는 방법은 다 홈페이지에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은 문의하셔가지고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외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상담도 신청하시고요. 상담 신청란도 있거든요. 학습 상담도 있으니까 상담도 신청하시고요. 자, 저는 OT를 미리 했기 때문에 1월 8일은 바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기 바빠요. 예, 강의하고 열심히 문제 만들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인강생, 직강생이 컨텐츠로 손해보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형평성 있게 하는데, 자, 올해는 인강생 분들에게도 동일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나름 고심고심하면서 변화를 주었다. 어때요? 작년하고 또 완전 달라지는 박노송의 또 강의를 신의 한 수죠. 지스쿨에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년 강의는 잊어라. 작년 강의는 또 올해 시험을 보면서 또 변화 지점을 좀 찾았어요. 그래서 또 시험이라는 게 항상 이제 저한테 뭔가를 가르쳐줘요. 이렇게 하는 게 합격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매년 또 그런 지점을 계속 또 혁파해 나가니까 작년, 재작년 연이 갈수록 합격생이 늘어나는 거죠. 그게 1명이든 10명이든 30명이든 항상 매년 합격생이 늘고 있어요. 제 보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100명에서 200명 이렇게 늘진 않지만 100명에서 뭐 150명 뭐 이렇게 늘긴 하거든요. 20명, 30명씩 늘어요. 그래서 저는 그 20명, 30명이 제가 이런 걸 잘 했기 때문에 나온 수라고 봐요. 결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더 열심히 해서 또 20, 30명의 추가 합격 인원을 늘려가 볼 생각입니다. 제 수강생의 합격 비율이 최소 50%를 넘기는 그날을 위해서요. 아시겠죠?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지금 이제 한 35%에서 40% 정도 나왔는데 조금만 제가 더 고생하면 50%도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인강 총 인원의 50%만 합격생을 배출한다고 한다도 뭐 엄청나지 않겠지. 노량진에서 누가 50%를 내는 학원 강사가 있습니까? 2명 중에 1명 아니고서야 수강생이. 예. 그래서 지금 저는 노량진에서 가장 합격률이 높은 강사라는 것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이거더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셔서 가능한 이야기예요. 올해도 같이 파이팅 해봐요. 자,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2027학년도 2026년 1, 2월 강의 안내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